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60세가 넘는 고령층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질병, 외로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요, 질병에 걸린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주는 게 싫어서 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해드릴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부모님을 위한 슬기로운 보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암 유병률이라는 주제로 암 생존율을 주제로 다양한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건강 걱정 대두되는 이 시기에 우리 가족의 건강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65세가 넘은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요, 무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통계로 미루어 보자면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도 1개 이상의 질병은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사신다는 얘기인데요. 이왕 사시는 것 무병장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유병장수로 오랫동안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저희가 치료비 걱정은 좀 덜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한 슬기로운 보험 선택 궁금하신 분들은 백수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수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모님을 위한 슬기로운 보험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청자님께 내용을 전해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부모님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유병자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을 좀 안내를 드릴 건데,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것들 중에 특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보험을 준비하실 때 치매나 간병, 암이나 수술 다 보장을 받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유병력자에 대한 보험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연령별로 한번 질병의 원인들도 한번 통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20대, 여기 보시면 20대 남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발병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위나 치액, 다리 손상, 디스크, 손목 손상,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질병들이 많죠. 그리고 특히나 상해 쪽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이 5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노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걸리시는 게 암이죠. 이거는 누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걸리시는 질병들입니다. 거기에 눈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눈질환이라는 거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네. 그 다음이 심장 쪽 질환,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간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질병들 순서대로 연령이 지나가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눈 질환 이렇게 있으시지만 여기에서 70에서 80대 넘어가게 되면은 뜬금없이 치매라는 질병도 많이 발생이 되죠. 연령이 높아지면서 머리 쪽에 큰 병이 걸리면서 치매도 많이 발생되십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이런 치매나 간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하시고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보험료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늘 고민하게 되시는 거죠. 또 다른 것도 한번 통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애 치료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치료비가 얼마까지 들어갔는지 한번 통계로 나오는 걸 보면은 2016년, 2012년도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요,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77.6세세요. 그런데 4년 뒤 통계에는 79.83세입니다. 거의 80세에 육박하죠. 지금은 80세가 훌쩍 넘었을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도 평균 수명이 길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2016년도 보시게 되면 85.4세입니다. 거의 6살 정도 차이가 나시죠. 그런데 이 통계 자료만큼이나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유병자의 기준, 병을 갖고서 사는 기준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빨간색 표시된 게 내가 병을 갖고 사는 평균 수명까지 사는 기간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생애 의료비 중에 생애 의료비가 통상적으로 한 1억 3천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통계적으로 1억 3천 정도의 생애 치료비 중에 65세 이후에 6,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더라. 이거는 내가 평생 살면서 발생되는 지출 금액의 거의 5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75세 이후부터 임종 전까지 한 10에서 11년간 31%의 치료비가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은 65세 이후부터가 정말 내가 보험의 혜택을 보고 보험을 잘 꾸며준 걸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건데,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이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통화를 하고 문의를 주시는 거 안내 드리다 보면은 가장 보험에 취약하신 세대들이세요. 가입해야 될 것도 많은데 너무 많은 것들에 젊었을 때 가족이나 자녀들한테 비용을 쓰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한테 중요한 보험을 준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일반 건강보험하고 유병자보험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보험을 얘기하면서 왜 건강보험, 유병자보험을 얘기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유병자라고 하면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과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보는 거는 입원이나 수술을 했으면 젊건 나이가 많건 유병자세요.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굉장히 큰 병, 오랫도록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유병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일반 건강보험과 유병자보험 선택하는 거는 65세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유병자보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일반 보험하고 유병자보험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일반 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고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 보험과 유병자 보험. 자, 보장 항목이 일단 일반 보험은 많습니다. 모든 보험이 일반 건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보다는 보장 항목이 훨씬 많고 넓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보장 항목이 일반체보다는 조금 더 적다. 고지의 의무 같은 경우도 5년 이내 이력을 전부 본다. 전부 본다는 거는 약 먹는 거, 입원한 거, 수술 받은 거, 또는 진단 받은 것까지, 또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냐, 치료의 지속 여부도 보죠. 그런데 유병자 보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3, 2, 5를 볼 것이냐, 3, 1을 볼 것이냐, 5를 볼 것이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요, 일반 보험은 5년 이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는데 유병자 보험은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1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이런 이력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 일반 보험보다는 문의하는 항목수가 적어짐으로 해서 일반 보험에서는 유병자이지만 유병자 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 고지사항을 벗어나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수 조건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치료받은 부분만 보장을 안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부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 치료를 받았다. 근데 어깨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회사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가지고요. 예, 어깨 치료 받은 거를 고지를 했더니 어깨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 대신에 나머지는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부담보입니다. 이 부담보는 전기간 부담보도 있을 거고 또는 일정 기간만 받는 부담보도 있고요. 또는 할증은 뭐냐? 어깨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험회사가 인수를 해주는데 어깨에 관련된 가지고는 보험료를 좀 더 받아야겠다. 그래서 원래 가입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인상해서 보험을 인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할증입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은요, 부담보나 할증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거절이에요. 그냥 거절. 유병자 보험은 가입과 거절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담보나 할증이 없다. 왜?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할증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유병자 보험이 비싸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고지의 내용에 전혀 관계가 없으면 나이가 많건 적건 보험 가입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처럼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과거에 최근 1, 2년 사이에 보험을 준비했는데 유병자 보험을 준비했는데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가족력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암이나 뇌나 심장 쪽 고혈압 관련된 질환으로 가족력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틀로 잡았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65세 또는 50대 중반이 넘어가셔가지고 저희 부모님 보험을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단 및 수술, 간병보험을 한꺼번에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 이 이야기는 부모님 보험과 일맥상통할 거라고 봐요. 왜? 보험을 준비하는데 암도 걱정되고요. 간병도 걱정되고 치매도 걱정되고 수술비도 걱정되는데 다 준비하려 했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쌌어요. 그런 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양한 유병자 보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병자 보험을 한 번에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증 유병자 대표 상품 이런 거 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문의를 주시면 안 되세요. 자, 먼저 경증 유병자도 있습니다. 경증 유병자라고 하는 거면은 그냥 단순하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근데 혈압 수치나 당뇨 수치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경증 유병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의 표준치에 준하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의 특약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뭐냐? 335라고 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수술 소견을 받은 적이 없거나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한 적이 없거나 5는 5년 이내에 암 포함해서 8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8대 질병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병자 보험,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 상품은 325예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에 5년 이내. 이 옆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차이는 요 차이입니다. 3개월과 3년과 2년. 그리고 5년 이내 질문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병자 보험 암에 대한 질병 문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더 경증 질환에 대한 유병자 보험은 8대 질병이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유병력자에 대한 농도가 짚어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증도 아니고 그냥 대표적인 유병자로도 안 되고 초간편 이거에도 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3대 질병 관련된 거 내용 가입하실 수 있고요. 보장만 운영되십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질문 하나만 물어봐요. 5년 이내 암이냐, 뇌 관련 질환, 심장 쪽 질환에 걸린 적이 있느냐, 요거만 물어보는 보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특약들을 구성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진단비는 구성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또 다른 중증 유병자는 뭐냐? 3대 질병 기왕력자 가입도 가능하세요. 이 이야기는 3, 1만 물어봐요. 5년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 1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 질문이 두 가지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질문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인의 보험을 선택하시는데 내가 간단한 질병인데 처음부터 이런 초간편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유병자 보험 이유전의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알리르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러한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경증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 나왔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부터 파고 들어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알리르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 3, 5예요. 자,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사한테 전달 받으셨으면은 해당이 되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 해당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자,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 요거 물어보는 거고, 기존의 유병자와 차이가 5년 이내에 기존에는 암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데 8대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8대 질병은요. 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간경화증, 에이즈, 신장판막증입니다. 이게 표준체랑 다른 게요. 표준체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하나 투약이나 치료 기간에 대한 거, 통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고 보험료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오늘 내용 중에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셔도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3, 3, 5. 3개월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된다.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은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의 중요한 거는 다 전달받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들의 가입 조건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연령은요.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여태까지는 80세, 70세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75세 넘어가셔도 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려웠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거는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물론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담보를 다 가입할 수는 없고 보험료는 비싸질 겁니다. 그러니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갱신형만 있으세요. 그러니 혹시 이 보험을 관심이 가는다고 해서 30대, 20대 분들은 이 보험은 옳지 않죠. 왜냐? 갱신형은 그 보장이 끝날 때까지 내셔야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은 갱신형만 있는데 갱신형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장기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요. 보험료가 한 20%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경우에는 납입 면제나 페이백 기능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단비, 수술비, 간병비 등
표준체와 거의 동일하게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로 이런 좋은 특징을 가진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가입 한도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90세까지 구분을 지어진 거는 가입 한도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은 65세까지는 암에 대해서 4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75세까지는 암은 3천이 가입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2대 질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2대 질환 보시게 되면은 60세까지는 1,000만 원까지 다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질병 수술비도 가능하고요. 상해 수술비도 가능하고 우리 다양한 질병 수술들이 이 상해와 질병만 있는 게 아니고 100일대 질병에 대해서도 수술비 특약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21대 질병 수술, 종수술이라고 해서 1에서 5종 수술까지 다 가입을 가능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연령별로 내가 원하는 담보들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체 보험하고 준비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셨을 때 난 요런 혜택을 좀 가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입 한도에만 걸리지 않으시면은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가입 한도에 대한 거는 좀 더 깊게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드렸던 가입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모님을 위한 슬기로운 보험 선택이라고 주제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71세 여성분과 71세 남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거는 다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70세가 넘으셔도 연령이 많으셔도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수술도 가입하고 싶고요. 진단비도 가입하고 싶고요. 치매나 간병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요걸 다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항목들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보험료가 많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암 진단금은 1,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도 가입이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뇌졸중과 심근경색 진단비로 500만 원씩을 설정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작지만 어느 정도 진단비 치료하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잡았습니다. 대신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담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 특약을 부과를 했죠. 왜냐하면 진단비보다는 수술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에도 수술비 특약을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질병 수술도 넣어야 되잖아요. 수술하실 수도 있으니까. 100일대 질병 수술이 1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요거는 금액을 좀 더 높이셔도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을 맞추다 보니까 1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수술 횟수당 지급되는 수술 특약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간병비. 간병비라는 거는 치매가 발생됐을 때도 쓸 수 있고요. 암에도 쓸 수 있고요. 기타 거동이 불통하시더라도 내가 간병인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간병인을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성이 저희가 그쪽에 실제로 상담을 받고 문의 오는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는 이 정도 구성들을 다 원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실 가입 금액이 크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 많이 든든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서 한번 설계를 해봤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한 10만 9,500원 정도 나오시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11만 630원 정도 나오세요. 그런데 여기도 좀 놀라운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보험료가 비슷하게 나온 이유는 이 간병인 보험에서 차이가 나요. 간병인 보험은 여성이 훨씬 비쌉니다. 남성보다. 그리고 전체 보험료 중에 간병인이 차지하는 게 50%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발생되고
많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만약에 간병인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 전체 보험료에서 요 금액을 빼시게 되면 한 5만 원, 6만 원대 이런 보장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일단은 부모님들의 보험을 준비할 때는 보험료가 비싸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뭐 10년 갱신이나 20년 갱신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20년 갱신 경우에는 90세까지니까요. 그 이후에는 갱신을 안 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보험이 되지 않을까, 괜찮은 보험을 선택한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가입 예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병자 보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언급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증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거는 갱신형만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 유병자 보험보다 한 2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페이백이나 납입 면제는 내가 적용하겠다고 하면은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신에 요 중요한 겁니다. 연령별로 가입 한도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진단 및 기타 수술, 치매 등 다양한 특약들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혹시 본인의 보험이나 부모님 보험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자 하신다고 하면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 부모님을 위한 슬기로운 보험을 살펴봤는데 내 나이나 혹은 병력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 될 수도 나를 위한 보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50대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문의 많이 주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가 너무 걱정돼서 암보험도 필요하고 또 수술비 보험, 간병보험도 필요할 것 같고 치매보험 등등 가져가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이걸 다 넣자니 너무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은 어렵고 또 유병자 보험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35 새로 나온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보험료가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 한 20%는 저렴한데 또 이 올페이백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낼 돈까지 또 사라지는 그런 기능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유리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유병자 보험이요.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께 유리한 보험이다라고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걸까요? 네, 만성질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혈압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연령이 틀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좀 일찍 오기 때문에 30대 초중반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물음표일 수 있어요. 갱신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40대 후반, 50대가 넘어가셨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제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험료가 유리하네요. 표준체 보험과 또 유병자 보험의 장점을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유병자 분들께 가장 유리한 조건의 보험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이게 모든 유병자 분들한테 이 보험이 유리하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자의 조건은 다양해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입원이나 수술한 이력이 있으면 유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은 거나 또는 약을 투약하는 거나 연령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유병자 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유병자 보험 중에 가장 유리한 보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약들을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더 유리한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 그러니까 내 나이에 따라서 병력에 따라서 유리한 보험은 다를 수가 있는데 병력이 있어도 건강체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게 가장 최선이겠고요. 아무래도
약을 드시는 분들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바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335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백주원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몸이 아프다는 게 참 무섭고 속상하다는 게 참 많이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보험 생각이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자,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도 보험료 부담 확 줄이면서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나를 위한 보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건강 걱정 되시는 분들요. 이제 건강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직 병력이 없으신 분들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설계해 드릴 테니까 1:1 맞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암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암은요, 정말 죽는 병은 아닌가 봐요. 오늘 주제가 암 생존율. 이 생존율에 초점을 맞춰주실 것 같은데 요즘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생존율은 뭐 불과 한 20년 전, 그래 90년대만 해도 암 같으면 이제 사형 선고 받듯이 뭐 이제 죽을 병이었는데 그 당시 암 생존율은 약 한 40% 정도에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았죠. 10명 중에 한 6명은 진짜로 사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00년도에 돌아오면서부터 약 한 10몇 프로 정도가 올라섰어요. 10몇 %면은 이제 뭐 암에 걸려도 10분 중에 9분은 살아 계신다는 거네요. 10% 올랐다는 게 그 90년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반절 정도는 그래도 50% 정도는 산다고 보시는데 2020년도 지금 이제 10년도에 그때 암 생존율을 측정을 해보면 약 70%.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확실히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의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돼서 뭐 예를 들어서 중성자 치료기라는 게 중입자 치료기라는 게 있어요. 항암 치료하듯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폐암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한 약 15% 정도의 생존율밖에 없었는데 이 치료기가 도입함으로면서 한 39%.
그 정도까지 약 한 3배 가까운 숫자까지 많이들 생존율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네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시대에는 암보험 가입할 때 어떤 거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때는 뭐 웬만한 시청자분들도 다 암보험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계속 의학기술이 발달됐다, 무슨 어떤 치료기가 도입됐다, 어떤 약물들이 도입됐다 이러면서 높아지는 건 예. 당연히 이제 치료비겠죠. 그쵸. 그런 거에 없어서 내가 기존에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있었는데 이거 갖다는 솔직히 암 치료하는데 그렇게 많이 부족을 느끼실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그 치료비 그거 치료 효과는 엄청 좋은데 맞죠. 엄청 비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암의 대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를 해주긴 하는데 암 치료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못 해주는 비급여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거는 오로지 자기 본인 부담금입니다. 예. 그나마 실비가 있으시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되는데 실비 한도를 다 써도 모자랄 만큼 엄청 치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러한 암보험을 또 하나 가입을 하자니 너무 비싸기도 하거니와 이때까지 가입한 것도 있고 앞으로의 낼 돈도 생각하다니 그런 걸 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주요 체크사항을 약 3가지 정도로 좀 추려왔어요. 네. 일단적으로 요즘 옛날 같았으면 갑상선 빼고 전부 다 일반암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다, 소외감이다, 유사암이다 이런 뭐가 식으로 너무 많이 복잡하게 나눠져 나눠졌어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보장 범위가 좀 넓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암 종류에서도 소외감은 물론 유사암도 일부까지 일반암으로 진단 시 일반암 진단걸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페이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다이렉트 뭐 이런 운전자 보험, 아니, 자동차 보험의 페이백 등은 많이 들어봤어도 암보험의 페이백은 조금은 들어봤는데 아직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백 기능 같은 것도 낸 돈에다가 예. 앞으로 낼 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것과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내가 그동안 뭐 10년을 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낸 모든 돈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래갖고 가입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요? 예, 그렇죠. 예. 그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예. 납입 면제 범위 이게 그냥 일반암, 고해감 이런 것만 납입 면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유사암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이 범위도 꼭 고려를 한번 해보셔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암보험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추가를 할 땐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범위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범위 같은 경우는 크게 암은 3종류로 있습니다. 일반암하고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일반암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유사암 같은 경우는 딱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객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를 유사암이라고 칭하고 일부에서 유사암, 소외감이 일반암에 빠져있는 회사도 있고 포함되어 있는 회사도 있는데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를 하자고 하면은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가 소외감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암으로도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구분을 딱 짓고 여기서 얼마만큼 내 보장이 포함이 되는지 그 범위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증권 한번 꺼내보시고 내 암보험 알고 보니까 뭐 어떤 암에 걸렸는데 너무 조금 주고 이런 그렇죠. 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게 올페이백이거든요. 네. 정말 다 많이들 돌려주는 되게 거예요? 궁금해하시는데 페이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낸 돈을 돌려받는다 이러한 뜻이겠죠. 근데 올자 앞에 올이 붙어서 올페이백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예. 그러면 주기가 납입 기간이 있어요. 예. 뭐 15년 납이든 30년 납이든 그 기간 구간에서 암 진단을 예를 들어서 15년 납이었는데 10년 있다가 암이 걸렸어요. 예. 그럼 10년 낸 돈을 돌려주고 앞으로 내야 할 5년치도 다시 준다는 거죠. 둘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보험사에서 나만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좀 괜찮은 보험이죠. 어쨌든 예.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걸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는 게 맞으니까요. 어떤 암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따지면 좀 가성비도 따지고 예.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페이 급여 같은 경우는 낸 돈 플러스 앞으로 납입 기간 내에 낼 돈까지 준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암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내가 만약에라도 암에 걸렸을 때 그동안 냈던 돈도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까지 사라지면은 뭐 부담 없이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납입 면제 기능까지 들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제가 한 가지 상품을 가져왔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가 일부 유사암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유사하면 안 되지 않나요? 예, 유사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 보험에는 유사암이 납입 면제가 다 가능해요. 예. 근데 일반 30세 이상부터 가입하는 일반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가 일반암까지만 되거나 아니면 소외감도 그중에서 빠져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추천드릴 암보험 같은 경우는 딱 2개, 제자리암하고 경계성 종양 이 2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일반암에 포함을 시켜서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린이 보험도 아니고 성인분들인데 그렇죠. 예. 유사암이 흔하게 걸리는 암이잖아요. 예, 그걸 맞아요. 걸려도 앞으로 낼 돈이 사라진다는 그런 예. 거네요. 보통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계신 경우는 거의 일반암만 되고 예. 유사암 같은 경우 안 되신다고 보면 돼요. 뭐 어떤 회사는 갑상선에서 초기암만 제외하고 그것도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뭐 이렇게 남녀 생식기암까지는 되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쯤 증권들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의 납입 면제 범위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올페이백 기능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면 예. 추가를 다들 원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일단 보험료 볼게요. 예, 일단 제가 암을 기존에 갖고 있고 업셀링 한다는 점에서 보험료를 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계약 자체가 암 진단이 3천만 원입니다. 와, 3천만 원 예, 가져가는데? 3천만 원 가입시. 그럼 예. 기존에 3천만 원 갖고 있으셔도 3천만 원 하면 좀 더 2배 가까이 갖고 계시는 거니까 그 정도로 좀 3천만 원 정도면 좀 괜찮다 싶어서 갖고 왔는데 특히 40세하고 50세 부분 제가 왜 40세부터 하고 50세까지만 잡아왔냐면은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보험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보험료가 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이라는 거는 15년이면 15년, 30년이면 30년 납입기간 내에서 내고 또 한 번 더 갱신이 돼서 그 기간 동안 또 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엄청나게 그 상반되는 예로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많이. 그러니까요. 지금 40대 남성 기준으로 10,000원대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놀랐어요. 40대 남성 기준으로는 16,000원 그리고 30년 만기 때 그러니까 15년 갱신이 아니라 30년을 낸다고 쳤을 때도 29,400원 그리고 여자 부분은 25,000원에서 28,000원 그리고 50세도 15년 만기 때는 3만 원대 그리고 30년 만기 때는 남자는 5만 원대, 여자는 3만 원대로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네요. 아무리 갱신이라고 할지라도 30년 갱신이면은 50세 기준으로 80세 때 한 번 딱 갱신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부담도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보험을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 페이백도 되고 이러한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고 그리고 납입 면제 범위까지 이렇게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올 페이백 기능은 있고 그 대신 납입 면제 범위가 일반암만 기준으로 하고 유사암은 안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갖고 온 거는 유병자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뭐 325다 아니면은 원패스다 아니면은 EQ 질문이다 이러한 보험들이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까다롭지만은 보험료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가 보험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병자를 위한 암보험이라고 해서 5년 이내에 딱 암만 봅니다. 암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입원한 적 있나 거기에다가 간경화까지 딱 이렇게 거의 모든 분들 다 가입할 수 있겠는데요? 고지사항이 딱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돼서 그럼 내가 지금 현증이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셔도 엄청나게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도 건강체보다는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정도 돼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걔가 갱신형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15년 납 15년 갱신 주기로 했을 때 여기 때는 주계약 즉 암 진단금을 2천만 원 정도 넣고 예.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 13,000원 그리고 50대는 31,000원 너무 그리고 저렴해요. 60대는 아무래도 예. 조금 비싸니까 6만 원대고요. 그 여성은 상대적으로 엄청 저렴해요. 12,000원 그리고 50세 때는 18,000원, 60세 예. 때는 3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이런 거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비갱신형 상품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진단 올페이백이나 납입 면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갱신형으로. 예. 그래서 기존의 암보험을 갖고 계신 분은 추가적인 걸로 업셀링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때 그때 꼭 필요한 보험을 알아두시고 가입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진단금이라는 거는 계속 시대가 발전하고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추가 가입 시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건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부족 부분만 좀 채워주면서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갱신 또는 비갱신으로 잘 구분하셔갖고
꼭 가성비 좋은 플랜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보험 이미 있으신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유병자 분들까지 올 페이백, 그러니까 냈던 돈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까지 사라지는 안보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갱신 주기가 긴 보험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암 생존율 주제로 이윤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삼성생명 종신보험하고 예. KB 쪽에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예. 예, 2건 들고 있는데 좀 주위에서 보험료가 많많이 나간다는 것 같아서 한번 점검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네요. 25만 원이 넘으니까 좀 부담은 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정확한 네.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40대야. 네, 40대 중반 정도 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병력 없으시고요. 예, 건강한 편입니다.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무배당 삼성변액 CI 보험과 함께 KB 실비 준비해 주셨고요. 납입되는 보험료 2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보험료 비해 보장 괜찮은지까지 리모델링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증권부터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2건 있는데 삼성 거의 CI 변액종신보험하고 그리고 KB 손해보험의 실손 의료비 이렇게 2가지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CI 같은 삼성 거 같은 변액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이 좀 길어요. 65세 나까지 예. 앞으로 내야 될 게 좀 많죠. 예,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주보험, 즉 1억 정도가 사망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여기서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또는 화상 같은 경우를 입었을 때 거기서 80% 정도 또는 50% 정도가 선지급되고 납입 면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주의사항이 이 납입 면제 기능하고 이러한 질병 같은 경우를 주는 데 있어서는 암은 포함이 되지만 유사암은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뇌졸중은 포함이 되지만은 뇌혈관까지는 범위가 좀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만은 또 이거보다 100% 범위인 허혈성 심질환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세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밑에 암 수술비나 아니면 암 입원비 그리고 암 입원 특약 같은 그냥 일반 입원이나 수술 특약 같은 거는 아마 보험료가 좀 저렴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갱신형이라서 좀 저렴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CI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약간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KB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비 자체니까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겠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2017년도 약 한 4월 이후에 가입을 하셔서 밑에 특약들이 빠져 있는데 비급여 주사료라든가 비급여 도수치료 또는 비급여 MRI라든가 MRI 같은 거는 70% 정도의 환급을 받으시고 급여 부분에선 90%, 비급여 부분에선 80%를 환급 받으신다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가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은 좀 유지를 하고 그리고 CI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해지를 하셔갖고 일반적인 손해보험사에서 암 진단금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100% 정도로 높이셔갖고 가입을 손해보험으로 여러 가지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보험료를 약 한 10만 원 정도를 좀 낮추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로 10만 원으로 차라리 자녀가 있으시면은 그걸로 좀 정기보험이나 아니면은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도 있으니 그거를 좀 가입을 드리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걱정하신 이 삼성 CI 보험 비쌌잖아요. 근데 보험료 비싼 건 둘째치고 너무 오래 내셔야 되니까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정리 의견 드린 거고요. 보험료 오르는 거 싫으실 테니까 비갱신으로 저희가 정말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 보장들을 크게 넓혀드렸는데 보험료 10만 원 넘게 줄어드시고 앞으로 보험료도 안 오르세요. 절약하신 돈으로 다른 곳에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도 주변 엔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다 하시거나 제값을 하는 보험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아래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